내 몸을 살리는 건강 처방전. 안녕하세요. 건강 매거진 뮤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이 보험개발원에 따르면요, 올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정말 길어졌습니다. 남성은 86.3세, 여성은 90.7세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제 100세 시대가 코앞에 다가온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서 노년기 삶 그리고 노년기 삶의 질이 정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건강한 노후의 필수 조건인 관절 건강 중에서도 이 무릎 건강 사수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TV는 물론이고 즐겨보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생방송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생방송 도중에 전화 주시면 1대1로 건강 상담이 가능합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한국인의 무릎 건강 지킴이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제 100세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기대 수명이 이제 90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70대 이상의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하면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이 이제 오래 쓰다 보면 기계적 마모에 의해서 점점 닳아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관절염 환자들도 늘어나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관절염에 대한 치료, 특히 인공관절 수술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때 약간 주춤했을 뿐이고 점점 이제 해가 되면서 인공관절 수술 받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이제 치료 건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릎 인공관절 수술, 미국 정형외과학회가 인정한 가장 성공적인 수술법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무릎이 결국엔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연골이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내 거를 재생할 수가 없고 네. 고치고 쓸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시행하는 수술이거든요. 연골이 이렇게 마모된 부위를 다 잘라내 버리고 거기다가 금속 치환물을 넣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치아가 손상되었을 때 손상된 부위를 이제 제거하고 그 부위에 보초를 씌우거나 금리를 맞아요. 씌우듯이 우리가 인공관절도 이 손상된 부위에 들어가서 새로운 관절을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좀 쓸 수 있고
또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보가 된 수술에다가 환자분들이 그동안 못 걸었던 부분이 있어서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형외과 수술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수술 방법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이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다가 정 안 될 때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인공관절 수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늦은 나이에 할수록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다거나 네. 그리고 선택을 하실 때 이제 수명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이 통증 이런 어떤 그런 걱정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을 좀 늦게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이제 인공관절 수술 그러니까 연골이 다 닳고 관절염이 너무 심한 상태를 오래 방치하게 돼서 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뼈와 뼈끼리 계속 맞닿게 놔두게 되면 이 뼈 부분에 골 손실이 좀 생길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면 이제 뼈 변형, 다리 변형이 굉장히 심해져요. 심해지면 그래도 구축도 심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불안정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인공관절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술의 치료 적기,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사진에서 보실 때 이제 그 화면에서 이제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사진에 보면 그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그 양쪽 다 이 관절염 이 다 와 있는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그 뼈와 뼈끼리 다 붙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자기 관절을 쓸 수 없는 상태라 보시면 되겠는데 네. 특히 이 동그라미 친 왼쪽 무릎 사진을 보면요. 뭔가 이 골 손실된 정도가 많이 돼서 많이 무너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골극 같은 뭔가 이제 뼈 조각들이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었는데 이 CT를 보니까 CT에서 두 번째 사진은 CT 사진인데요. 가운데 사진이요? 네, 가운데 사진이요. 네. 그래서 CT를 보니까 이 골절이 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뼈 네. 조각이 생겼죠. 네. 이런 상태에서 환자분은 이제 서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골 손실이 많은 부분이 같은 오다리가 훨씬 더 다리 변형이 많이 심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은 관절염 4기더라도 말기더라도 이렇게 점점 진행이 돼서 이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뼈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늦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치료 적기를 놓치면 생기는 문제점들이 꽤 심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 수술하고 이제 사진을 보시면요. 네. 조금 전에 바로 이제 그 환자의 사례입니다. 네, 사례인데요. 네. 보시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금속 치아물을 넣게 되면 엑스레이상 하얗게 보게 되는데 예, 보시면 약간 뭔가 다르죠. 수술가 아까 많이 손상됐던 부위에는 이 금속 치아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길게 들어가네요. 길게 들어가 네. 있고요. 예, 보시면 이제 화살표 친 부분을 보시면요, 이 골 손실이 됐던 부위가 이 금속 치아물로 또 다시 재체가 됐고 예, 스크류 고정이 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네. 이런 또 금속 보정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이제 버텨주기 위해서 이 뼈 속에 큰 기둥 같은 걸 넣어주게 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절개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죠. 어. 길어지니까 수술 후 통증도 되게 심하고 재활도 늦어집니다. 네, 재활도 늦어짐에 따라서 환자가 좀 만족도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그것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저런 인공관절 치환술에 저런 좀 그 기구를 쓰게 되면 수명이 오히려 짧아져요. 인공관절 수명이. 네. 그러니까 수술을 늦게 해서 최대한 어떻게 좀 오래 써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수술을 2번 하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니까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사진도 한번 볼게요. 치료 전과 후의 사진이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체형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잖아요. 옷자다리에서. 예. 이것도 이제 교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인공관절 수술의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다리 변형이 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제 사진을 보시면요, 한쪽은 이제 관절염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그 오다리가 되게 진행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휘었고요. 예. 예, 그 반대쪽은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위에 빨간 선이 있는데 빨간 선을 보면 이제 골반 라인을 우리가 이제 빨간 선을 그어 놓은 건데 그 빨간 선이 이렇게 기울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가 이제 지면에서부터 이 길이가 짧아지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척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오래 방치하신 분들이 이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또 다리 길이가 맞춰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이 그 무릎의 관절염을 오래 방치하게 됐을 때 이제 뭐 다른 척추라든지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릎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척추, 그래서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치료 적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고, 치료 적기를 놓쳤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또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관절 병형이 심한 상태에서 좀 오래된다든지 그러면 연부 조직들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그런 게 좀 잘 안 펴져요. 아.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고 나서 구부리는 각도가 덜 나온다든지 다리가 덜 펴지고 그에 따라서 생활할 때 좀 불편함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또 수술을 좀 늦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좀 연세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과적 질환들 이런 것들도 많이 되고 그렇게 이제 수술 후에 그게 좀 반영이 되거든요. 아. 수술 후 나서 이제 전신적 합병증, 뭐 폐렴이라든지 뭐 뇌경색 이런 것도 생길 확률이 점점 좀 높아지게 되죠. 또한 그 인공관절의 수명이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한 10년, 15년 정도 바라본다 그랬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인공관절의 어떤 그 기구라든지 재질도 좋은 게 또 많이 나와서 이제 한 20년, 30년까지 바라보거든요. 마찬가지로 길어졌네요. 네, 좀 길어지죠.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무조건 미루고 또 무조건 참아서 이게 좀 늦게 하기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전문의 선생님들과 좀 상의를 해서 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 무릎 인공관절 언제 어떻게 해야 무릎처럼 오래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무릎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좀 버겁고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고민, 궁금증 생기셨다면 상담 전화 주세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만 접수해 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7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님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고요. 무릎이 붓고 이후에 이제 통증이 또 느껴지신다라는 증상을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 이제 재활치료도 하셨고 진통제를 복용 중이라고 하시는데 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계속 이렇게 좀 아픈 증상들이 있으신가 봐요. 네, 이제 수술을 했을 때 이제 그 언제 네. 그죠? 수술하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되냐가 좀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죠. 네. 보통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좀 붓기가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할 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자연스럽게 좋아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근데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1년이 넘고 아니면 5년 지나서 갑자기 수술한 부위가 아프다든지 통증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좀 우리가 의심해야 될 게 이제 감염이 좀 생겼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고 네. 아니면 이제 수술한 부위 쪽이 뭔가 이 기계 쪽이나 이런 데가 좀 뭐 마모가 됐다든지 이런 기계적인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수술한 지 3개월에서 6개월 미만인지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 또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시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직장인이십니다. 심한 무릎 통증이 느껴지고 등산을 좋아하신다고요. 최근에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를 받았지만 아직 하신 상태는 아니시고요. 네, 이런 사연 남겨주셨는데 이분은 이제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인공관절 수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50대라 보시니까 네. 이제 인공관절을 수술을 이제 좀 선택하기가 그 수명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뭐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이제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50대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자분들이 활동력이 되게 많고 또 뼈가 크기 때문에 여자분들에 비해서 이게 마모될 확률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약물 치료로도 어떤 해결이 될 수 있고 좀 시간을 끌어볼 수가 있다면 조금 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좀 생활을 해보시다가 한 60대 정도 넘어가시고 이럴 때 한번 인공관절 수술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상담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하시네요. 왼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 3기, 또 오른쪽에는 4기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것 같고 줄기세포와 인공관절 수술 중에서 이제 고민 중이다라고 설명을 남겨주셨는데 어떤 걸 해야 될까 약간 고민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줄기세포 수술이라는 거는 어쨌든 연골을 재생을 시켜서 내 거를 좀 살려서 어떤 조금 더 오래 써보자고 하는 게 이제 줄기세포 수술의 가장 큰 목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줄기세포 수술을 할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 단계가 있는데요. 보통 1기, 2기, 3기까지가 줄기세포 수술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기 정도가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줄기세포 치료들이 있지만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기 정도 됐을 때 그 줄기세포의 치료가 어느 될 수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좀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네. 만약에 이 환자분께서 4기인데도 줄기세포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적극 만류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땐 줄기세포를 해도 별로 소용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나 낭비가 되고 맞아요. 또 시간적 낭비가 되기 때문에 뭐 좀 많이 아프시고 그러면 4기가 된 무릎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꼼꼼하게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남겨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쪽으로 전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수술 방법도 예전보다 좀 많이 달라져서 생각보다 최근에는 그 회복하는 기간도 좀 빠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시작된 지가 한 4, 50년 되고요. 네. 많은 발전의 역사를 이루어왔는데 그래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수술 기법들이 발전되면서 환자분들의 이제 통증이라든지 재활을 빠르게 돕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좀 우리가 이제 또 해볼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법 중에 하나가 이제 채소절개법이라고 있는데요. 최소절개법. 예, 채소절개라는 이제 법은 이제 말 그대로 이 피부 절개 부위를 이제 최소화해가지고 그 속 안에 있는 연부 조직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네. 그러면서 수술 후 통증을 줄이면서 재활을 빠르게 하고 일상으로서의 이제 회복을 돕게 하는 수술 방법을 채소절개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소절개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주관적이잖아요. 이걸 얼마나 작게 해야 되는지 그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정한 의미의 채소절개는 이 무릎의 범위 내에서 절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채소절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좀 더 설명을 돕고자 제가 모형을 가져왔거든요. 네,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죠. 이제 모형을 보시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세로로 이렇게 절개를 하게 되는데 보면 이 뚜껑뼈가 있어요. 여기서 만져보시면 이 앞에 이게 무릎 앞에 보면 동그란 뼈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슬개골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동그랗진 슬개골 기준으로 교과서적으로는 한 손가락 한 3개에서 4개 정도 올리는 거죠. 네. 한마디로 허벅지까지 절개가 이루어지고 내려갔을 때는 이 앞에 그 정강이골 결절이 하나 있어요. 좀 무릎 슬개골 아래쪽 내로 약간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뾰족하게. 예. 네, 그게 이 부분입니다. 아. 이 부분까지 절개를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약간 위쪽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에 따라는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절개보다는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런데 이제 예전보다 아무래도 이제 크게 절개할 때는 크게 절개하기 때문에 좀 잘 들여다 보이고 시술이 좀 편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작게 절개를 하려면 수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노하우가 좀 많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소 절개를 하면서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이제 작은 공간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이제 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경험이 좀 어느 정도는 쌓여야 됩니다. 수술 케이스도 좀 많이 쌓여서 이걸 좀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고, 예, 두 번째로는 이게 좀 이 중간중간 이게 작은 공간에서 보일 수 있는 공간을 좀 창출해야 되는데 어떤 환자분의 자세라든지 이제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좀 본인만의 노하우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는 좀 채소 절개에 관심이 있어서 좀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작은 공간에서 보고 끙끙거리면서 되게 좀 열심히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 환자분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열심히 좀 해봤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노하우가 생기고 수술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러면서 좀 편리해졌습니다. 네. 뭐 그 기구 같은 것도 좀 예전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수술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공관절 기구 회사에서 그 채소 절개 관련된 어떤 그런 기구들을 따로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술은 아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교과서적인 절개로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뭐 할 수 있다고 이게 하려고 그래도 뭐 다른 뭐 선생님들이 도전을 하려고 그래도 좀 힘들어하고 중간에 좀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공관절 회사 자체 내에서 이거를 뭔가 그런 기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뭐 그걸 하시는 분들이 각자의 노하우를 가지고 좀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소한 이제 공간이 특별하게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계를 조금 더 약간 변형을 시켜서 만들어서 좀 사용을 해서 이제 특허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뚱뚱하시고 좀 살이 많으신 분들, 지방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 또 남자분들 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소 절개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런 나만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니까 수술이 좀 용이해졌습니다. 네. 다음 그림 하나 더 볼게요. 최신의 이제 기술이 달라지면서 인공관절 수술도 최소 절개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요즘에는 이제 그 최신 기술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로봇이라든지 뭐 내비게이션 아니 센서를 이용한 그런 것들도 있고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도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이제 뼈 모양의 뼈를 모양의 3D CT를 찍어서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리 예측을 해서 하게 되는데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은 이제 채소 절개 하게 되면 일단은 채소 절개를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정확도 문제잖아요. 이제 짧은 정확도를 이제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미리 3D CT를 찍어서 그 지그를 만들기 때문에 정확성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고 그 절개 길이를 보존하면서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절 구축이 심하거나 변형이 심한 어려운 케이스 환자들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좀 할 수 있었던 그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소 절개법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하고 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네, 그렇습니다. 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어찌됐든 그 정확한 기준에 의한 채소 절개를 했을 때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이제 기존의 수술법 같은 게 한 15cm에서 한 20cm 정도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손바닥 하나 정도의 길이가 나온다 보시면 돼요. 굉장히 기네요. 근데 이제 채소 절개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그보다 한 반 정도, 한 7에서 10cm 정도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게 좀 할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이제 그 조직 손상을 최소화 시켰으니까 통증도 훨씬 더 경감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출혈도 적겠죠. 출혈도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이 좀 빠르다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조기 보행이나 재활을 좀 빨리 시켜서 바로 당일이나 다음 날부터 걷거나 이제 구부리게 하는 것들을 시행을 하고 나중에 자전거도 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하고 최소 절개법을 사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저희가 비교해봤는데요. 절개 길이가 진짜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환자들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저 사진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조금 더 좀 명확하고 육안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게 한쪽은 이제 기존의 수술. 다른 병원에서 이제 했던 수술, 하셨던 분. 다른 예. 거고 한쪽은 이제 채소절개로 했던 그런 이제 수술을 했던 그런 걸 좀 비교를 해서 왔는데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을 다른 쪽에서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길이도 길지만 약간 켈로이드 같이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그러네요.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네. 이러면 이제 환자분이 이제 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 부위가 되게 따끔따끔거리면서 아파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불편감을 많이 느끼셨던 분이신데 그에 비해서 이제 반대쪽 채소절개를 했던 부위는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낫기도 하고 절개 기기도 확실히 작았던 케이스고요. 네. 이제 가운데 사진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이쪽도 이제 반대쪽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좀 길게 수술을 했던 원래 방식대로 했던 수술 방법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쪽 수술을 해서 원래 양쪽 다 이제 관절염이 심해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한쪽 수술을 하고 너무 아프니까 이제 네. 못하고 이제 버티고 참고 계셨던 분이신데 이 채소절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좀 용기를 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대쪽은 채소절개를 해서 절개 길이를 작게 해서 했었고 네. 이 특징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했던 수술 보니까 이제 옆에 이렇게 이제 구멍 자국들이 있잖아요. 절개 이렇게 쭉 옆에 맞아요. 이게 이제 실밥 자국인데 어. 깨면 자국인데 예. 이렇게 되면 그 부위가 좀 또 약간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약간 전반적으로 피부적으로 이제 신경적으로 좀 자극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절개를 하면서 이게 본드로 붙인다든지 접착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남자 환자분이신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뼈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소절개법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절개 길이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특별한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남자 환자분들도 좀 수월하게 기존에 수술했던 방법보다 더 짧게 수술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법 그리고 최소절개를 이제 활용한 인공관절 수술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공관절 최소절개법은요, 다양한 무릎관절염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굿닥터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무릎이 좀 불편했는데 어떤 방법이 나에게 적합할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인공관절 이제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난 뒤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재활도 굉장히 중요하고, 좀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라고 힘들었다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재활 치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채소절개를 해서 우리가 가장 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목표하는 방향이 빨리 재활을 해서 일상생활로 쉽게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재활 프로그램을 우리가 타이트하게 빨리 하라 그래도 환자분들이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다 본인 스스로는 통증이 되게 심한데 의사 선생님은 계속 빨리 걸으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채소절개법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재활이 저대로 좀 빨리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하고 나서 당일이나 다음 날부터 이제 보행을 좀 시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둘째 날 정도 되면 이제 그 다리를 구부리고 이제 각도는 이제 좀 차츰차츰 구부립니다. 늘려나가고. 그래서 각도가 한 60도, 네. 또 90도, 이제 120도 정도 구부리고 한 수술하고 한 5일째 정도 되면 이제 자전거 타는 연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달리기 이런 것들을 가볍게 달리기 정도를 저희가 좀 시키고 있죠. 네. 그러면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뭐 화장실 정도 가는 이런 정도까지 이제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다음에 뭐 가까운 편의점 정도 갈 수 있는 일상적인 어떤 보행 정도까지도 많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회복 속도가 빠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주일 안에 일상생활하는 데는 전혀 좀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좀 뭔가 큰 불편감 없이 네.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재활도 좀 빠르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81세 남성분의 이제 재활하는 모습 저희가 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예,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 그래서 최소절개로 이분도 치료가 이루어졌던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 이분은 자전거 타는 거잖아요, 그죠? 자전거 타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네. 아무튼 잘 하고 계셨던 사진이 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자, 재활 프로그램 사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진으로 보여드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소절개 하다 보니까 회복 속도도 좀 빠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방송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무릎 인공관절 수술 치료 사례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68세 여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분은 이제 양쪽 무릎이 아파서 오신 분이신데, 네. 이미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를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수술을 받고 싶긴 하지만 이제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적 여유를 못 내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아플까 두려움도 많고, 그 2달 정도 식당을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를 좀 진행을 했는데, 네. 엑스레이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뼈와 뼈 사이가 그죠? 있네요. 네, 닿아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저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닿다 보니까 이 다리 변형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오다리 이렇게 생겨 있는 거. 바깥쪽으로 네,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이 단순히 필요한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빠른 재활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적인 수술법을 시행을 좀 했었죠. 네, 자, 다음 수술 어. 장면 보여주세요. 7.5cm. 예, 이건 이제 수술했을 때 네. 절개를 해놓고 찍은 사진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그래서 슬개골 딱 위에랑 그다음에 앞에 경골 윗부분까지만 절개를 해서 7.5cm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이제 엑스레이인데요. 양쪽 무릎에 엑스레이가 잘 들어가, 인공관절이 네네.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얘도 보시면 이제 오. 오다리도 이렇게 일자로 교정됐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저 이제 노란색 선이 가운데로 이렇게 정확하게 지나야 되는데 다리 모양이 완전히 이제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뼈가 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시잖아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셨다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재활을 좀 하는 것을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환자분이 이제 하고 나서 이제 4주째 와가지고 이제 재활을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다리를 든다든지, 아니 동영상 좀 든다든지, 네. 다리를 좀 든다든지, 그죠? 이제 들어보라 그러면 이렇게 힘있게 잘 들고 구부리거나 저런 것들을 다 하고 다리를 드는 것도 힘있게 잘 하는 것을 좀 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잘 하고요. 또 양반 다리를 좀 하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반 다리도 수술하고 한 4주 됐는데 오. 잘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최소절개법으로 수술하셨는데 흉터 크기가 이후에 좀 어떻게 됐는지 흉터 크기도 좀 궁금한데요. 역시 영상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고 그날 4주째 좀 확인을 했는데 수술했을 때 저희가 한 7cm에서 7.5cm 정도로 이제 수술을 했는데 4주가 지나도 저 정도 절개 길이로 유지가 됐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8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를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술적 치료를 몇 번 했는데도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오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이 엑스레이에서 또 안쪽에 간격이. 간격이 굉장히 이제 좁아져 있는 것을 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오다리가 이제 심해져 있는데 이분이 걷는 자세가 사실은 굉장히 좀 불편했는데 굉장히 좀 특징적인 소견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근데 거죠? 보니까 이 허벅지 뼈가요. 허벅지 뼈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 있어요. 이렇게 활처럼 휘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좀 우리가 바깥쪽으로 많이 배워 계시네요. 우리가 해서 뭐 전문용어로 보잉이라 하고 이게 좀 휘어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서는 걸음걸이도 굉장히 불편하고 모습도 좀 이상합니다. 이런 게 보통의 이제 그 해부학적인 모습이랑 좀 다른 모습인데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 보면 각도가 굉장히 원래에서 한 19도 정도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법으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공관절 수술 기구를 넣었을 때 이게 이쪽으로 넣어서 좀 중립각도로 만들려 했을 때 그 한계가 많아야 8도까지밖에 못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19도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이용해서 미리 이제 설계를 해서 준비를 한 거죠. 네. 자, 아무래도 어르신이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이제 하게 된다면 먼저 이 그 무릎뼈 모양의 어떤 전체적인 3차원적인 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CT를 이제 이용을 해서 3D CT를 찔러서 그 뼈 전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구현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뼈를 얼마나 잘라야 될지, 몇 도 각도로 잘라야 될지가 미리 다 예측이 됩니다. 이 예측인 상태에서 우리가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그 안에 얼마나 잘라야 될지 하는 이런 지그, 어떤 기구를 이제 넣는 거죠. 네. 사이즈도 좀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시행하면 네. 저렇게 지그를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아까처럼 그렇게 심한 어떤 이제 뭐 좀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접근을 하겠다면 이제 더 훨씬 더 많이 째가지고 네. 많이 째서 이제 여러 다양한 뭐 좀 특별한 고식적인 기구들을 좀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자체도 좀 부정확하고 그리고 또 환자분도 절개를 많이 하니까 통증도 심하고 만족도도 그쵸. 떨어지는데 이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을 이용해서 보다 간단하게 저 지그만 놓고도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고 또 최소 절개를 작게 한 거를 유지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인공관절이 잘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수술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오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고정됐는데 그러네요. 이 뼈 모양의 이 휜 거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이게 굉장히 없는 어떻게 할 거죠? 수가 없고 예. 이거를
이 모양을 유지해서 인공관절을 넣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절개 길이를 이제 8cm 정도만 유지해서 네. 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수술의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를 해오셨거든요.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술하고 나서 오른쪽은 한 2주, 왼쪽은 이제 한 3주 정도 됐을 때 이제 촬영을 해본 건데, 네. 절개 길이는 한 7cm 정도 되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네. 병실에서 이렇게 양반다리까지 좀 해보라 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쉽게 잘 됐던 환자분인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에 굉장히 많이 이제 통증도 많이 심하셨고, 게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해도 좀 효용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낙심했던 환자분이신데, 네. 그러니까 이제 채소절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기 무릎에 좀 위해를 가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상처를 준다는 게 이제는 뭔가 트라우마로 좀 남으셨던 게 그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렇게 계단 운동 같은 거를 좀 시행을 했는데도 오. 저렇게 잘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뛰어버리시라니까 잘 뛰어다니신 것도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었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굿닥터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 무릎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병원에 가시기 전에 무릎 관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릎 연골 이제 수술한 모습도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양쪽이 비슷하게 다른 경우도 있지만 한쪽만 다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도 인공관절 수술 혹시 다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예전에는 뭔가 한쪽만 달아도 다 했었던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네. 부분 치환술이 있죠. 오. 그러니까 이제 딱 마모된 부위만 우리가 인공관절을 넣어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서 뭐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손상된 부위만 이제 치환을 해주는 건데, 치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손상이 돼 있을 때 거기 부위만 보초를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것처럼 또 인공관절도 딱 그 부위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한쪽 부분만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그걸 예. 보면 인공관절에 들어간 사진이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네. 되고 있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치환술이라 그래서 한쪽만. 손상된 예. 부위만 조그맣게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한 3분의 3분의 1 정도 크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찬가지로 이제 최소절개법이 그렇죠. 사용이 되고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남성분의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분 70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통증은 좀 이 무릎의 안쪽만 이렇게 있었어요. 네, 안쪽만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관절염도 여기 안쪽에 먼저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바깥쪽은 이게 조금 넓어져 있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네. 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또 오다리도 이제 같이 이제 변형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수술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부분 치환술을 양쪽 다 준비를 했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 결정을 하고 나서 좀 꽤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분 치환술은 말 그대로 딱 그 안쪽만 안 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앞쪽도 안 좋고 또 옆쪽도 안 좋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 같은 경우에는 부분 치환술을 못하고 전 치환술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고, 네. 오른쪽만 이제 부분 치환술을 하게 됐습니다. 네. 수술을 하고 나서 부분 치환술을 하더라도 다리 모양 교정을 어느 정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교정을 쫙 해가지고 일자 다리로 어느 정도 만들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그 부분만 이렇게 부분 인공관절 수술을 한 사례를 소개해주고 계시고요. 흉터도 좀 다르네요, 상처 네. 크기가.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 환자분이시니까 사실은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 9cm 정도면 채소절개법으로 전치환술 잘 끝냈던 것이고요. 네. 부분 치환술은
또 오히려 절개를 훨씬 더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6cm 정도에서 수술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고 회복도 굉장히 잘 됐던 환자분이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전체가 아니고 이제 부분만 인공관절을 하셨기 때문에 회복하는 속도도 다른 분들하고 조금 다르셨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자, 그 회복하는 모습 저희가 또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왼쪽을 먼저 전치 환수를 하셨고요. 왼쪽을 수술한 게 한 일주일 정도 되고, 오른쪽이 한 5일 정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왼쪽이 한 12일 되고요. 오른쪽이 5일 되는데, 왼쪽도 이제 저 정도면 잘 구부러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른쪽은 이제 부분 치환술한 쪽을 보니까 훨씬 더 5일밖에 안 됐는데 잘 구부러지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같은 날 촬영을 했는데 저렇게 좀 씩씩하게 걸으라니까 잘 걸으시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좀 뛰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봤더니 저렇게 좀 잘 뛰었던 것을 그래서 입원 기간 중에 찍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무릎에 반창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다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무래도 회복도 조금 빠르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저희 김종구 원장님과 함께 무릎 인공관절 언제 어떻게 해야 내 무릎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무릎 관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생방송 건강 상담은 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저희 이제 문자로도 접수된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여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양쪽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 3기가 있으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최근에 이제 무릎에 물이 차서 시술은 받은 적이 있으시다라고 하셨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좀 고려 중이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나이가 근데 좀 중요하실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는지 좀 중요하긴 한데, 3기더라도 이제 좀 나이에 따라서는 65세 이상이면 그리고 또 통증 조절이 안 되고 네. 또 물도 계속 차면 인공관절을 좀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정확한 검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수술 방법을 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공관절이나 뭐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고 뭐 MRI라든지 좀 물이 차면 좀 정밀 검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네. 확인을 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70대 어머님의 접수 상황, 전화 상황 소개해 드렸고, 상담해 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문자 접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고요. 무릎의 연골판 손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는데도 통증이 심하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진통제를 계속해서 복용 중이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연골판 손상을 진단을 받았다면 아마 이제 MRI를 통해서 아마 진단을 받았을 거예요. 받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 아무리 우리가 이제 연골판을 봉합을 하고 아니면 절제를 해가지고 뭔가 좀 당장 이제 좀 좋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퇴행성 변화로 진행이 되는 건 맞거든요. 점점 내 무릎이 좀 쓰면 쓸수록 망가지기 때문에 저게 뭐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났는데도 저런 네. 통증이 있고 그러면 뭔가 다시 좀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니면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근데도 뭔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우리 어차피 퇴행성 변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꼬매놓고 뭘 한다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또 약이나 주사 치료를 또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종구 원장님과 함께 무릎 나이를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또 뭔가 수술을 권유받거나 이랬을 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정확한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종근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